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잉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당면 현황인 지역 중심 대학 육성과 의과대학 설립과 학생들의 학교 부조금 문제와 사회 정서 교육의 필요성과 실력 전남의 반향에 등의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는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 서울대 10대 만들기 정책에서 소외될 경우 청년 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응급환자가 광주 수도권으로 이송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재명 정부는 전남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전남도 또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역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비가 2030년 전남 의대 개교 방침을 내놓으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7년 개교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결정으로 반드시 앞당겨져야 합니다. 최근 순천 출신 김문수 국회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2030년 개교 일정을 제시했지만 예비 인증 등 절차를 압축하면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체념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앞당길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점 대학 육성과 대학 통합 문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전남 현안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시간 관계상 짧고 임팩트 있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진되고 이것이 우리 전남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양대학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랑치고 가재장 격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양대학 통합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이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부합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대와 지방 거점대 9개를 말하는데 한번 PPT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기존재하기에 서울대를 빼고 지방 거점 9개 대학교하고 우리 전남 국립 통합대 1개를 추가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신민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국립 순천대, 국립 목포대, 국립 목포대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유수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어려운 과업을 성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은 학생 정원 전국 8입니다.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통합 대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를 뺀다 넣는다 하기보다도 하나를 더해서 11개로 하자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빼자 하고기는 좀 서울대 미안해서 10개 만들기니까 그래서 서울계를 서울 제외하고 11개 만들기로 하자. 예. 11개 만들기로 다음 하고 PPT 한번 반드시 보여주세요. 들어가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 거점 공립대학교 학생 수 현황을
본의원이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가 통합하면 현 학생 숫자를 플러스해 보니까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보다 더 학생 숫자가 많습니다. 바로 지사님께서 글로컬 대학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대학은 글로컬 대학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컬 대학끼리 이렇게 통합하는 사례, 또 국립대학이 이렇게 통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중앙정부에 어필해서 반드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우리 전남 통합대학교가 거점대학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마다 신민호 의원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셨는데요. 필요하면 함께 다녀서라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이 혁신하면 지역은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남 나이즈 사업은 대학을 지역 성장의 앵커로 삼아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학별 라이즈 사업 지원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은 라이즈 사업이 포크밸리 즉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거점 국립대학교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전략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 속에서 우리 전남의 거점 국립대의 역할 또 서울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반들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이스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공모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대학, 기업, 연구기관 무엇보다도 지역 산업 및 대학의 강점 분야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라이스 사업 평가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혁신의 거점으로 우리 대학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면에서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우리가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전념을 했습니다. 자식 키우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전남도 교육이 우리 전남의 커다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혹시 내년도에 교육에 우리 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이스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저희들은 이미 글로컬 대학에 500억씩 5년간 지원한다 하기 때문에 매년 100억씩 그래서 두 개 대학에 200억씩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너지공대도 100억씩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 외에 라이스 사업 외에 또 지금 별도의 예산 투입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라이스 사업에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하고 라이스 그 사업을 통해서 대학들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역의 인재도 키우고 산업도 혁신하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해볼 좋은 사업, 좋은 내용이 있다 하면은 과감히 투자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명문대학교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컨택대학도 지금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명문대학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 대학. 세계적 대학, 글로컬 세계적 대학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거점 통합대학도 그렇게 명문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 꼭 해주시길 거점 바라겠습니다. 통합 대학이 탄생하면은 확실하게 더 지원해서 거점 통합 대학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통합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신설은 큰 진전이 없는 듯합니다. 통합대학도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야 되지만 도과 양대학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명칭이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합대학 명칭도 미리 정해서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통합대학의 반향성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교육부도 의과대학을 받으려면은 받을 주체를 정해주라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문제가 진전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비상시국 하에서 모든 지난 정부에서 모든 업무가 멈춰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제 새 정부가 돼서 새 정부의 뭐 예를 들면은 교육부 총리 또 복지부 장관 다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새 정부에는 장관만 바뀐 게 아니라 차관 또 그 밑에 실장, 국장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 근데 정부가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그 의지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국 결정을 해서 정부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건데 내부적으로는 전라남도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 다만 언제 설립하는 문제가 최근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는 그 정부 정책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사님 제대로 된 답변은 지금 저희 전라남도는 27년 학년도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내년 2월 3월에는 국립대학교에 정원 배정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통합대학 명칭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대학 명칭 추석 전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양 대학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도지사가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양 대학의 우리 지사님 의지를 물어봅니다. 아니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고 양 대학도 굉장히 지금 이런 면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고 통합 절차에 따라서 명칭 공모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 공모에 이미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대학의 그런 통합의 의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옆에서 격려해 줘야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우리 전라남도 의회 의과대학 설립 지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인호 의원님께서 통합대학교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양대학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확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회의에서 공고안을 내줬습니다. 반드시 추석 전까지 공모를 교명 공모를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석 밥상에 우리 도민들께 이것은 도민들께 의과대학과 통합대학이라는 희망과 그 붐업을 시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2030년이라고 해버린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사님께서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특별법을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 때문에 지사님께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진민호 의원님께서 그 우리 도의회의 뜻을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명칭 공모에 들어간 거고 도지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표하고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빨리 하기를 바라더라 하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물리적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원 배정을 하고 하면서 대학이 통합이 안 됐더라 정원 배정을 하고 정원 배정이 순조롭게 대학 통합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다 하면은 정원 배정을 투투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또 일각에서는 완전히 대학 통합이 된 뒤에 의과대학을 신청해라. 이것은 기계적인 알겠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고 그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조건부 승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이
모든 것을 통합이 되기 전에도 교육부에서 우선 대학 통합 승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 승인이 나오면 사실상 통합된 걸로 보고 이런 정원 배정이랄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예, 내년 알겠습니다. 2월까지는 예. 그래서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 대학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교명 공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 대학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도민들에게 추석 선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지사님께서도 양 대학에서는 지금 오케이 사인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지사님께서 추진해 주십사라는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바로 역사 왜곡과 퇴행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의 중동을 목격했습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해체에서 시작된 과거사 청산이라는 숙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퇴행은 5.16 군사전병과 12.12 군산 반란에 이어 12.3 내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사건은 이러한 역사 퇴행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영웅이 하루아침에 홀대받는 현실은 만주 토벌대와 서북 청년단의 후예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는 뉴라이트 세력은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파우 학교와 돌봄 교수에 침투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극우 논리를 전파하여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구, 여운형, 손진우 선생 등 민족 지도자 암살, 반민특위 해체, 제주 4.3과 여순 11구 민간학살, 5.16, 12.12 군사 반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리박스쿨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친일 독재 잔당들이 그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일으킨 악행으로 공화국의 위기를 빠뜨리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막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 100년 지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교육은 공동체 정체성과 민주주의 뿌리를 가르치는 핵심 영역입니다.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왜곡과 은폐 사건이 전남교육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군경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전남 각급 학교 도서관과 교육지원청에 비치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24년 장성 삼서중학교에서는 해당 교재를 활용하여 독서 토론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의고장 전남 지역의 친일잔재 내란 장당이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부모 함의가 빗발쳤고 압박받은 학교장이 징계를 피하려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진상조사도 없이 퇴직원을 받았습니다. 응당 명예퇴직 승인을 보류하고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양 전남의 자존심이 이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징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제 식구 감싸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은폐 의혹까지 받고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공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보며 과연 우리 전남교육청이 전남인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대해 어떤 책임감과 반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김대중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번떠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리박스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 이 리박스쿨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요. 또 7월 31일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명석 의원님께서 이 리박스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7월 10일 그 전에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님께서 리박스쿨 필독도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드러났었는데요. 제가 그 오전에 이제 그 강정일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첫째 묻고요. 두 번째는 교장 스님과 또 뭐 추천사를 써줬던 스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뭘 잘못했는가? 뭘 위배했는가? 한번 그걸 먼저 묻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의 학생들의 역사 의식, 또 우리 지역의 민주화되던 전통을 계승하고 살려가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역사 교육에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리박스쿨이 우리 방과후 학교 강사로 침투를 했다는 것을 접하고 바로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라남도 교육청에는 방과후 교사로 침투한 것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국회 김문수 의원님께서 리박스쿨 청문회,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 과정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콕콕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전남에 또 우리 여순의 상처, 그리고 역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접하고 대단히 저도 교육감으로도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에 리박스쿨 교재 파악을 공문을 내리고 계속 그 폐기할 것을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리박스쿨만 문제가 아니라 5.18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순, 또 제주, 그 외에 우리 독립운동 민주화에 대한 역사 왜곡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장이 뭘 잘못했으며 뭐가 위배된 건가, 또 교사가 뭘 잘못됐고 뭐가 위배됐는가, 그것을 지금 먼저 물었습니다. 예, 교사가 그 리박스쿨 교재에 추천사를 썼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도 따져봐도 분명 교육기본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좀 더 심도 있게 법률적 검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방금 지적가 했던 장성의 교장 선생님이 이러한 것을 리박스쿨 교재를 본인이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접하고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이제 장성교육청에서 종결이 된 사안이었고, 또 그런 일들은 전남교육청까지 보고가 안 되고 종결이 된 상황이어서, 또 교육장 선생님이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무산이 됐고, 또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의 결정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처에서 종결한 사안이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안을 보고 굉장히 이걸 도교육청에서 알았으면 좀 더 엄정하게 대처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 리박스쿨이라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교재들이 우리 전남교육청의 교육 목표 내지는 교육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은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 네.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라는 규절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 거라고 생각한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했었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을 징계를 하지 않고 명예퇴직원을 제초해. 명예퇴직이라는 건 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놔두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표를 내더라도 공직자들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가 문제가 없었는가를 조사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검찰들은 사표 내면 그냥 처리를 하나 보대요만은 우리 전남교육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제가 아까 서두에 반민특위가 해방 후 반민특위 해체된 것이 이 나라 역사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왔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했던 이유가 단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죄의 역사를 했다라면 과연 이랬을까? 특히 우리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책무성 교육 잘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값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잘못을 해놓고 그 값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그런 사태도 나오는 거예요. 또 일부 극우 세력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의 역사를 만들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그 법률적으로 종결이 돼서 다시 제기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리고 그 매뉴얼 부분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분 더 넣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업 중단에 대해서 또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김하신 의원님께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해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업 중단 및 중단 학생들이 900여 명, 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은 학생도 한 300여 명이 넘더라고요. 네. 또 진로 변경이라든가 검정고시에서 500여 명이 더 넘고, 물론 이웃 광역 지자체보다는 저 작다고는 합니다만은 조금 작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투여해 본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네. 어떤 제도를 구축을 해본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녕 중요한 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업시켜주는 일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너는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야, 그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실을 흐트러지게 하기가 사실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역사 교육들이 제대로 교육이 됐었어야 된다. 교사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 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 그 자존감을 갖고 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더 파생됐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PPT 한번 돌출.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청 교육청이 과연 지역사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순천, 곡성, 고흥, 해남은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해남은 오늘 아침에 자료가 도착하더라고요. 무려 자료가 20일 전에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남은 그것도 4,9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으로 썼다라고 자료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전입교사 교육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입교사 교육이 3군데밖에 없어요. 구례, 한평, 신안 3개소에 불과한 겁니다. 교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역사 교육을 시키겠냐. 본 의원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못 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하니 우리 지역사 교육이라든가 의교육이 과연 제대로 정립될까,
거기에 대해서 심히 의문이 갔습니다. 물론 그 자료 중에 특정 지역을 거명은 잘했으니까 거명할게요. 담양교육청에 담양의길 따라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한 교육청 사례 봤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구상한 역사 교육 확산 한계가 학생 교사의 정책성 제고에 미흡했다. 그래서 학업 중단, 학생 증가, 학업 성취도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미약한 사례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형태죠. 우리가 자존감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죠. 정책성 교육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사 시절에 실질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발로 우리 역사 교사 모임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제작해서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의 사례를 보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좀 잘 제출 안 됐다고 보는데요. 의원님 지적대로 이런 걸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역사 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양 자료액이 나왔으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비교해서 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뭐 그렇게 자료 이것은 뭐 어렵습니다, 어떻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안내하겠습니다. 자료 표출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전남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일성으로 실력 전남을 주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전환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남 교육 대전환시키겠다. 지금 3년을 보냈습니다. 교육감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십니다만은 결과가 좀 성과가 안 좋죠.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만은 성과가 좀 안 좋아요.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증가됐어요. 딱 지표가 떨어진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전남 이 부분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단히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보고 시행시키려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 지역 우리 학생들이 더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하위권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상위권은 더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학생들은 거의 작은 학교 범주 안에 거의 들어가잖아요. 학생 숫자나 선생님 숫자나 거의 비슷해 불잖아요. 그러면 거의 1:1 계율과의 정도는 시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 속에서 좀 더 뭔가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우각성해야 된다. 뭔가의 우리 이런 형태의 위급함을 가지고 절박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대교육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교육 주체들의 대토론회를 한번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교육 주체가 모여서 대토론을 하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지금 우리가 데이터상 안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실력 전남은 단순히 우리가 기초학력, 수능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대단히 전남은 굉장히 특성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 수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고등학생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우리 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같이 그 데이터를 좀 제시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남의 변화된 상황들을 놓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그런 토론회를 적극 환영하고 또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F팀 만들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제가 제안 안 하더라도 이건 교육감님께서 실력 정남을 일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그래야지만은 하겠습니다. 반향성을 찾고 예, 반향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 표출자로 좀 해주시 바랍니다. 좀 아픈 얘기를 좀 하렵니다, 교육감님. 최근 교육감님의 개인 신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품 비리 연루자 소유주택 임대 특혜 주장과 전 김대중 대통령님의 후광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라는 논란은 우리 전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기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참 그 저의 사적인 뭐 입장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9월 초에 돌아올 때 저 기사를 접했는데요. 제가 이제 월세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세간의 회자가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육감 관사 시대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관사 사는 게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관자를 매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 사택을 이제 구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어머니가 키웠던 그 반려견을 데리고 와야 돼 있어서 주택을 구하는데 교육청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상당히 한두 달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임대 당시 사진이 있더라고요. 임대 저 뭐 조건이 붙어 있는 그래서 누가 짧게 말씀해 보내줘서 네. 저희들이 좀 저가받아 그리고 저게 좀 저택 같지만 36평 건평의 그 작은 한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살았는데 이런 거에 나와서 굉장히 당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입자가 또 우리 임대인에 대해서 뭐 가족관계랄지 이런 걸 파악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관행대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선출직 이 공직자라는 게 이 엄정한 그 상차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논란이 대해서 우리 도민과 우리 대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살펴서 세입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라톤 대회의 문제가 저희가 그 교육감기 마라톤 대회가 37회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김대중 대통령 마라톤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700여 명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겠습니다. 예. 그 오해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을 가르치고 있고 또 공정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될 우리 교육청입니다. 또 교육수장이기 때문에 네. 이 공정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도 고쳐 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관님 그 마라톤 대회라든가 뭐 김대중 독서교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여차하면은 내년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더욱 신정을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빛낼 보석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끼를 만급 발산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교육감님, 깊은 성찰과 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